제가 이번 한국미용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두피 치료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가를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탈모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도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까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결론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환자를 살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점이 남성형 탈모를 치료하는 관점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탈모가 일어나는 모든 환자를 프로페시아 하나로만 치료하니까 효과가 20%에 불과하다고 하는 논문 발표가 있긴 합니다만은, 탈모를 이루는 많은 퍼센테이지가 남성형 탈모입니다. 거기에 프로페시아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툴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그게 과다하게 분비되게 되면 모발이 약해집니다. 그런 관점을 치료를 프로페셔널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면역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그 면역계 질환이 갑상선염과 관계되어 있는 하시모토 타이로이디티스라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모발이 빠집니다. 그런 면역계 질환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이어트입니다. 살을 빼는 데 있어서 굶으면서 빼는 그런 자체가 영양실조인 겁니다. 특히 또 한 가지 관점이, 우리가 항암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머리가 빠지잖아요. 첫 번째, 약이 너무 독해서 우리가 뼈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충격을 많이 주는 것이 항암제의 공통적인 특성인데요. 뼈가 약해지면은 모발도 빠집니다. 그걸 한의학적으로는 신장혈액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거 말고 일단은 항암제를 먹으면 이가 일단은 부담스러우기 때문에 먹지를 못합니다. 영양실조죠.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은 모발이 빠집니다. 그런 관점에 있는 사람을 남성형 탈모로 접근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스트레스도 아니고, 그리고 면역계 질환도 아니고, 그리고 영양실조도 아닌데 머리가 빠진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마지막 관점에서는 우리가 보는 큰 카테고리에서 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각자의 치료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 함으로써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스트레스가 만연되어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치료 방법은, 어깨가 이렇게 굳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일단은 어깨의 근육이라든지 거기에 관절을 풀어내는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면역계 질환들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과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약들을 투여를 하는 그런 요법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영양실조라면은 많이 먹어야 되겠죠.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영양제를 놔둔다든지 하는 관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마지막에는 에이징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일단 노화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산화제 투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투여를 다 함으로써 좋게 해주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가 21살부터 노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법도 있습니다. 그게 줄기세포하고 엑소점입니다. 그런 치료도 같이 병합하게 되면, 기존의 치료와 이걸 플러스를 하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한 내용들의 요약은 대부분 이런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